공자가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번질한 제자의 질문에는 A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연히 공자에게 인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 안연이라는 사람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공자의 답변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공자는 인재시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재질에 따라서 가르침을 베풀어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공자의 그 도통을 잇고 있는 안연에게 대답한 것은 거의 인의 정의에 가까운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공자는 인은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린 적은 없어요. 이렇게 제자들의 그런 상황, 수준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극기복리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어 안연편의 1장에 나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논어 안연편 할 때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연이 인을 여쭈니까요. 공자가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비롯하는 것이니 남을 의존하는 것이겠느냐. 인이란 것은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거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 극기복리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한 편 쓰기도 했는데 뭐 자세히 이야기하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해석을 여기서는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제자 같으면 여기서 끝났을 텐데 안연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컨대 그 조목을 묻습니다. 그 인을 극기복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얘가 아니면 보지 말며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얘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며 얘가 아니거든 행동하지 말라. 그래서 유명한 사물이라고 네 가지 하지 말라. 말물자 사물이란 게 있는데 그랬더니 안연히 제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청컨대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극기복리란 말이 인에 대한 해석 중에 거의 원의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 안연이라는 사람은 이런 공자의 인에 대한 답변에서 자신을 이긴다 라는 그런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수기 방면에 치중했을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령공편인데요. 위령공편 제가 이야기 좀 하다 말았는데 위령공편 11장에 보면 안연이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여쭈었어요. 공자가 있기 때문에 안연은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을 보조하는 것으로 도우는 걸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안연이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여쭈었어요. 이거 보면 안연도 단순히 수기, 수양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랬더니 공자가 하나라 달력을 쓰며 은나라 수레를 타며 주나라의 멸관을 쓰며 음악은 순임금 때의 소음악이다. 그리고 정나라의 음악을 금지하며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할 것이니 정나라의 음악은 음탕하고 아첨하는 사람은 밑으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안연히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었는데 공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 중에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연의 요 사당을 제가 2008년도에 갔을 때 이게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자의 그 집 공부
그래서 길 하나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부 바로 그 담에 붙어서 유스 호스텔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이 안자 사당을 찾아가니까 중국 정부에서 여기를 이제 보수를 해요. 이제 그래서 2008년도 하고 2011년도에도 갔어요. 제가 2011년도 8월에 노노 공자와의 대화라는 책이 노노 역주서인데 번역과 주석인데 그게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자님한테 말씀드리러 갔었죠. 그리고 간 김에 제가 제자 중에 제일 존경하는 이 안현 안자사당에 갔죠. 갔더니 이때도 또 이게 보수 중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관리인에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잠깐 참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 학생들 한 27, 8명하고 다른 교수님하고 둘이서 청도를 통해서 곡부 2박 3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갔을 때는 여기가 보수가 다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입장료가 거의 4배, 5배 올라가고 50원인가 하더라고요. 원래는 한 10원인가 했는데 중국 돈으로 시콰이, 우시콰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학교에서 곡부 답사 일정은 이제 안연묘가 없었는데 사당이 없었는데 제가 그거를 일정을 조정해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안연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극기봉이라는 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으로 할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 나중에 또 이제 그 안연에 관련된 장이 나올 때 내용이 나올 때 그때 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자 일생에 많은 시간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자로의 묘소인데요. 자로. 그러니까 공자 제자가 3,000명이고 그 중에 신통 유계자, 유계, 예약사어 서수 또는 뭐 시서역, 예, 춘추, 악경에 통한 제자라고도 하는데 그 72명 또는 77명이고요. 그 다음에 십철, 공문 십철 있고 10명에 뛰는 제자. 그 중에 이제 뛰어난 사람이 셋인데 첫째가 바로 요 안연이고 둘째가 자로입니다. 근데 이 자로의 사당을 찾아갔는데 이 시내에 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고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으로 돼 있어요. 이 뒤에 아파트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처럼 안연은 이제 자연사했지만 41살에 자로는 60 좀 넘어가지고 위나라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위나라 이웃 나라에서 거기 자기가 모시는 주군을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했는데 자기 나라도 아닌 이웃 나라에서 이게 모시고 있더라고요. 이제 공원인데 제가 일요일에 갔었는데 마침 갔더니 뭐 거기 요 묘소 앞에 그게 공원인데 거기에 뭐 노인들,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와가지고 자유롭게 담소하고 여유있게散歩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좌판 벼룩시장 열려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책도 팔기도 하고요. 물건도 바꾸기도 하고 이런데 참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웃 나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로는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시신이 젓갈 담아졌잖아요. 그래서 시신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을이 옷하고 이제 신발 넣는 거죠. 그리고도 이게 대리석 같은 걸 해놔가지고 근데 특이한 점 말이에요. 자로의 그 묘소 사당도 마찬가지인데 사당도 중부자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로의 성이 중이에요. 근데
묘하게 요게 두 번째란 뜻도 있거든요. 백중숙계라고 그러잖아요. 백시, 중시, 숙시, 계시. 그 형제를 학렬을 따질 때 첫째를 백시, 두 번째 중시라고 하는데 자로의 성이 중이고 이름이 유예요. 중부자 그러면 공부자가 첫째고 중부자는 두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사당도 지금 사진은 지금 안 넣었는데 거기에 그 황제들이 글씨 쓰는 것처럼 그 밑바탕에는 파란색에다가 금가루로 말해요. 중부자묘 이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빅3라고 했을 때 첫째는 안현, 두 번째는 자로, 세 번째는 자공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이한 게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자로가 어느 날 느닷없이 귀신을 섬기는 데에서 여쭤봤어요. 근데 공자가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또 이제는 죽음에 대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삶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라고 했는데 자로가 좀 엉뚱하고 생뚱맞고 직선적이고 아주 성격이 과격하긴 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공자에게 했고 또 공자는 자로에게 이런 말 했어요. 승당 미입실이라고 마루에는 올라왔지만 아직 방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거의 완성의 직전 단계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 이웃 나라인 윗나라에서 그 죽음을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한 이 자로의 그 묘소를 그 후손들이 잘 이게 가꾸고 지키는 거 보고 참 그렇구나. 참 그런 존경의 그런 마음이 참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게 이제 요게 이제 자공의 묘소인데요. 자공의 묘소. 자공은 공자 제자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가 안현, 빅3 중에 두 번째가 자로, 세 번째가 자공인데 자공은 그 유상이라고요. 유상이라 하면 그 장사하는 시조라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위성에 마침 그 사업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동창이 이번에 그 주유답사 때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만 거기에도 호텔 같은 데 보면 자공을 탁 이야기해놓고 써놓고 뭐 유상의 시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공은 공자 문화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공자가 자공을 평가하기를 자공은 천명을 받지 않았으나 억죽루중이라고 사불수명이나 그 억축하면 자주 만난다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증권 투자 같은 거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공자는 물론 공자의 제자 그러니까 동문 수학하는 제자들 친구들이죠. 공자의 생활비 이 모든 걸 다 됐어요. 참 대단한 제자였습니다.